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하루에 수차례 이상 꼭 가야 하는 곳은 역시 화장실입니다. 10년 전 라오스에 와서 아직 라오스 음식에 적응하지 못하던 시절, 식당에서 갑작스럽게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갔었는데요. 화장실 문이 닫혀 있길래 저는 아주 당연하게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선 화들짝 놀란 소리가 나더니 약간은 당황한 목소리에 라오스어가 들렸습니다. 라오스어를 모르던 저로서는 뜻은 못 알아듣고 노크의 답은 노크인데 말을 하길래 저도 놀라서 그저 쏘리 하면서 조금은 당황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서로가 당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죠. 전 결국 조금 참다가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화장실을 가니 이번엔 그저 문이 열려 있어 무사히 거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제가 라오스어를 조금씩 익혀가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을 때 화장실의 노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라오스에서는 화장실에서 노크를 하지 않기에 누군가 노크를 하면 깜짝 놀란다고 하더군요. 제가 노크를 안 하면 어떻게 확인하냐? 왜 노크를 하지 않냐? 라고 이유를 물으니 노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없으면 대부분 화장실 문이 열려 있기에 닫혀 있는 곳은 사람이 사용 중인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곳을 찾거나 조용히 기다리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위급한데 문이 닫혀 있는 경우 인기척이 없다면 노크를 하지 않고 그저 문을 살짝 눌러보거나 당겨서 열리면 사람이 없는 것이고 열리지 않으면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한다고 하고요. 지극히 당연히 노크로 사람 유무를 확인했던 저는 본의 아니게 라오스의 화장실 평화를 깬 셈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으로 온 라오스인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노크를 당해서 상당히 불안에 떨었다고 하고요. 라오스의 화장실 평화를 지켜주고 싶으시다면 화장실에서 노크는 자제하시고 문이 열린 곳 위주로 사용하시고 문이 닫혀 있는데 안쪽에 인기척이 없다면 살짝 문을 열어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주식으로는 역시 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는 대부분 맵쌀을 사용하고요. 우리의 경우 찹쌀은 떡이나 찰밥, 식혜 등에 주로 쓰이며 식사용이 아닌 주로 간식으로 쓰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상에 맵쌀이 아닌 찹쌀로만 된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죠. 하지만 이곳 라오스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찹쌀밥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물론 메뉴에 따라 맵쌀도 많이 먹지만 여전히 주식은 카오니아오라고 불리는 찹쌀이고요. 물에 불려놓은 찹쌀을 숯을 이용하여 쪄내어 만든 찹쌀밥은 통풍이 잘 되는 대나무 밥통에 넣어두면 어느 정도의 찰기를 유지하며 하루 종일 온 식구의 식사가 됩니다. 좀 식어도 하루 정도는 쫀득한 식감이 남아있기에 그 찹쌀밥에 반찬 한두 가지만 있으면 바로 식사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찹쌀밥이 주식이 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에 험준한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라오스에서 다양한 식재료의 공급과 유통이 원활치 않아 크게 발전하지 못한 식문화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맵쌀은 국과 다양한 반찬들이 요구되지만 찹쌀은 째오에 찍어 먹거나 그저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채소나 생선 등에 한두 가지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찹쌀을 간식으로 주로 먹는 우리의 눈으로는 이를 주식으로 먹는 라오스인들의 문화가 조금은 신기하게 다가오는 듯 합니다. 라오스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은 당연히 라오스 글자를 읽지 못할 겁니다. 이에 같이 적혀있는 영어를 주로 읽게 되는데요. 라오스어를 익히지 못한 외국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인 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알파벳과 라오스식의 알파벳 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현지인과의 의사소통 시에 지명 및 단어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표기법과 발음에서 우리와 여러 차이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는 W로 발음하시면 좀 더 정확하신데요. 예를 들어 이것은 방비행으로 발음하고 인식하지만 사실 왕위양으로 발음하고요. 시엔쿠왕의 주도인 이것은 폰사반이 아닌 폰사완입니다. 이것은 솜방이 아니라 솜왕인 것이고요. 두 번째인 TH는 티읕 발음으로 T는 된 발음인 쌍디귿으로 발음하시면 되는데 즉 이것은 타논 이것은 탈랏이 아니고 딸랏으로 발음합니다. 세 번째인 KH는 키읔 발음으로
K는 된 발음인 쌍기역으로 발음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카오, 이것은 카이가 아닌 까이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PH는 피읍 발음으로 P는 된소리인 쌍비읍으로 발음하시면 되는데 즉 이 단어는 폰탄으로 그리고 이 단어는 팍세가 아닌 빡세로 발음합니다. 이 외에도 모음인 오, 어를 모두 알파벳 O로 표기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위 네 가지 사항만 숙지하셔도 조금은 더 현지어에 가까운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스 및 태국에서 사람의 머리는 신체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신체 부위 중 가장 존엄하며 특별하게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도 역시 머리는 중요한 부위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는 꿀밤을 때리기도 하고 무언가를 잘하거나 귀여우면 좋은 의미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만지기도 하죠. 하지만 라오스에서는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대는 행위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머리를 귀하고 존엄하게 생각하는 문화이기에 다른 사람의 머리 위로 다른 이와 대화를 한다든지 물건을 머리 위로 전달하는 행위 등은 큰 신뢰로 여기는 점 참고하시고요. 반대로 발은 가장 낮고 천하게 여겨지기에 발로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발로 물건을 밀거나 전달하는 것, 그리고 한쪽 다리를 올려 세워서 앉는 행위 등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문화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는 꽤 미신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쉽게 접하는 것이 집, 식당, 사무실 등 많은 곳에 있는 작은 사당의 일종인 쌈파품입니다. 사람이 기거하는 곳은 물론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 및 바위 등에도 이 작은 사당은 존재하는 모습이고요. 이 사당에는 바나나 잎으로 만든 꽃과 바나나, 특별한 날에는 똠까이 및 각종 음식들을 바치며 집안의 행운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빨간색 음료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전혀 본 적이 없는 딸기 맛의 붉은 음료수는 주로 환타와 미린다, 스팅 등이 있습니다. 이는 편의점 및 각종 슈퍼 등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달고 맛있는 음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은 쌈파품에 바치기 위해서인데요. 이는 집이나 건물에 서려 있다고 믿는 일명 가택신에게 동물의 피를 제물로 바치던 것에서 유래하여 피 대신 붉은 음료를 올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오스 및 태국 등지에서 아주 쉽게 보이는 빨간 음료에 거부감이 들었던 저는 이곳 문화를 알아가면서 라오스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라오스에서 끼기라고 불리는 우리말로는 세컨, 두 번째 애인이라는 뜻인 일종의 바람을 피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는 사실 문화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전 세계 어디에도 있는 사회현상으로 보입니다. 또한 라오스 사회 및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용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일부 매체를 통하여 혹시나 잘못 이해하여 이 끼를 라오스 사회 및 국가에서 인정하여 한국과는 달리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처럼 착각 및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듯합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사에 불과하며 이곳 라오스에서도 끼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과 함께 이혼 사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느낀 라오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주제 특성상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된 점 참고 바라며 라오스를 이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디아나 존스였습니다.